경매를 처음 시작하면 일단 생소한 용어들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앞을 가로막고 있던 구름이 조금은 걷히게 됩니다. 경매 입문 초보자용 경매 용어 완전 정복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용어들을 조금 접한 후에도 경매로 나온 물건 중에서 어떤 물건을 골라야 하는지 여전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경매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살면서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죠?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주 중의 하나이고 금액적으로도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이 좋은지에 대해 생각해보거나 제대로 배워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지만 우리가 스스로 빨리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야 하고 배워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매로 나온 여러 물건 중에서 직접 입찰해 볼 만한 물건은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첫째, 권리 분석, 즉 권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물건인가? 다시 말하면 낙찰자가 물어줄 돈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많은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소유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서 부동산을 팔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누군가가 낙찰받아서 대금 납부를 완료하면 비로소 등기부에 있던 권리들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도 있습니다.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 같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매 초보자들이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시 잘 모르고 낙찰받았다가 인수되는 권리가 있을지 모르니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권리 분석 공부를 제대로 하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똑바로 공부한다면 안 좋은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권리 분석 방법은 하루만 투자해도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경매 투자를 위해서 올바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권리 분석 공부를 해두면 경매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거주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를 놓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가를 계약해야 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게 느껴져도 살아가면서 부동산을 거래해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권리 분석을 할 줄 모르면 본인의 많은 재산을 잃는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는 이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상에 치여서 이에 대해 제대로 배울 기회를 좀처럼 얻지 못합니다. 투자자가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너는 계속 투자는 너무 위험해라고 말하며 평생 투자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 둘째, 부동산의 감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즉, 감정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감정가는 감정평가사들이 돈을 받고 감정해 놓은 가격입니다. 많은 경매 물건의 감정가를 책정해서 올려야 하는 이유로 정확하게 가격을 조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몇 군데 둘러보고 비교해보고 그냥 감정가를 정해버립니다. 따라서 당연히 경매 물건의 감정가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직접 세로 조사를 해서 정확한 시세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감정가는 최소 6개월 전의 시세이므로 시간상으로도 정확한 가격이 될 수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곳을 통해서 최대한 여러 곳과 비교해서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인가? 즉, 싸게 낙찰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낙찰을 위한 입찰을 해서 시세와 같거나 또는 시세보다 높게 낙찰을 받아버리면 경매하는 이유와 목적이 사라져버립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세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쟁자가 적은 물건에 입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경쟁자가 많으면 싸게 낙찰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장점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시야를 키워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경험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경매는 일단 낙찰받자마자 시세 차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미래 가치를 보고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면 차라리 좀 더 좋은 물건을 일반 매매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경매를 왜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매 물건의 위치가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 혹은 자신이 선호하고 살고 싶어하는 곳인가? 앞으로 더 좋아질 곳인가? 물건의 지역과 입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교통, 학군, 마트, 세대수, 환경 등을 골고루 따져보고 넘어갑니다.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입지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하고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조건이 부합되는 물건이면 투자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부동산 건물의 상태는 괜찮은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실제 건물의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직접 보았을 때 느껴지는 외관상 상태는 어떠한지, 내부에 누수나 다른 수리할 곳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경매 물건에 직접 들어가 보는 것이 제일 좋고 안되면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이라도 반드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부동산 상태에 따라서 물건의 입찰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 비용 등에 따라 입찰 가격도 정해야 합니다. 현장 조사에서 여러 이웃과 사람들을 만나서 상태를 확인하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나오는 여러 정보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매 물건 잘 고르는 법 5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반드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 물건 잘 고르는 방법 5가지. 1. 권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물건인가? 2. 부동산 감정가는 제대로 되었는가? 3.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인가? 4. 물건의 입지가 선호하고 살고 싶어하고 앞으로 좋아질 곳인가? 5. 부동산 건물의 상태는 괜찮은가?